지수는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이 될 거예요. 네. 하지만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다. 반도체 업황은 6월부터는 시장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시장은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특히 먼저 미국 시장을 보면 그동안 여러분들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다우는 지난 4월 10일 저가 여기에서는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러면서 4월 10일 저가에서 결국에 41,000 여기를 박스권 300일 돌파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나스닥 또한 똑같이 10일 날 장중 저가에서 1차로는 17,200이지만 300일 돌파 모멘텀이 아직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반도체였잖아요. 네. 반도체도 4월 10일 저가 3,750 여기는 지지받을 거다. 근데 이제 다우나 나스닥이나 반도체라든가 트럼프가 파월을 해고한다고 해서 저가를 이탈했다가 아니야 해고 안 해. 그 다음에 관세 면제해 줄게. 네. 이 말 한마디는 강세에 돌렸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게 뭐냐면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언제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많은 뉴스에서 나왔던 부분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관세를 유예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나온 부분이 어떤 거냐면 트럼프의 자산이 지금 채권이 60%고 주식이 10%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관세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급락하니까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을 호혜를 위한 게 아니라 지 재산 지키려고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보더라도 10년 만기 국채 같은 경우도 어제를 보면 장중 111.58까지 왔다가 결국에 110.73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시장이 좋아지려면 결국에 국채 가격이 상승했을 때 금융시장에 대해서 안전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말로 왔다 설왕설래로 인해서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 나오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는 이게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되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까지도 오면 실적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궁극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차익 매물이 증가되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경제 지표를 보면 미국의 소비 심리라든가 제조업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8개월 내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용 지표는 안정적으로 나오지만 인텔에서도 또 2만 명에 대한 해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역시도 이제 고용이 탄탄하지 않다라는 부분들 거기에다가 지금 물가가 올라가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똑같이 10,000원 가지고 시장을 보다가 지금은 13,000원을 가지고 사야 되니까 가진 가처분 소득은 10,000원인데 30%를 줄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지속적으로 악순환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오늘 미국 시장이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이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국내 시장 역시도 어제 선반영됐어요.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7조 원을 기록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네. 그것 때문에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마찬가지죠.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 모멘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있어 반등이 나왔지만 300일 돌파 모멘텀이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면 지수는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이 될 거예요. 네. 하지만 지수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시장의 유동성이 유입된다면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다. 지금은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크게 겁먹을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음봉이 떴을 때는 우리가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개인 투자자들 매매 굉장히 잘해요. 네. 지수가 올라가면 매도해서 차익 실현하고 현금 확보했다가 지수가 빠지면 다시 사는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갇혀 있어요. 어제 지수는 크게 상승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또 소외받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결국에는 종목 장세, 수익률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고 지수가 상승하면 정책 테마주들이 쉬어갔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정책 테마가 쉬어갔지만 끝난 거 아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책 테마주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면 이제 정책에서 가장 이슈되는 부분들이 인공지능 섹터잖아요. 네. 이런 쪽들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책 섹터들은 6월 3일, 빠르면 6월 3일, 길면은 당선인 확정되고 취임 초기까지는 주요 인공지능이라든가 K컬처라든가 이런 섹터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순환매가 된다. 그래서 장 빠지는 것들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2분기부터 개선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6월부터는 시장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이라는 이벤트도 같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결국에 지수는 제한적인 협대 등락, 박스권을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부분도 결국에 지금 대행 체제에서는 하긴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은 조기 대선이 확정되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주도면밀하게 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할 때는 결국에 대선 이후를 보자. 그러면 그때까지는 주식시수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 장세다.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삐님께서 현대차 질문을 주셨거든요. 자동차의 대표 대장주잖아요. 19만 7천 원의 비중 10%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배당 받으면서 보유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보유하셔야죠. 무조건. 네, 무조건 보유하셔야죠. 그다음에 이거 19만 5천 원이면 이거는 보면 18만 5천 원 밑으로는 더 네. 담으세요. 비중 30% 이상 채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들의 매출 부담으로 해서 울산 공장이 셧다운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이제 하이브리드 카라든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실적 매출액이 70% 증가해 미국에서 60%인가요 오늘 60% 급증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부품에 대해서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던 부분이 면제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훼손될 거라고 봤는데 면제가 된다면 영업이익의 훼손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저는 전기차를 대체할 것이 하이브리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소차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관세 요인으로 해서 실적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적 감소가 크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관세 면제를 갔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3조 8,500억인데 면제가 이제 확정돼서 실시된다면 영업이익은 13조 8,500억보다 당연히 증가될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게 죄송해요. 네. 근데 이제 관세가 면제가 됐을 경우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관세가 지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영업이익 딴에서만 거의 뭐 3조 원 이상 날아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어떤 계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비중을 지금 채워도 보면 될 만한 구간이라고 보세요. 지금 현대차에서 예상 추정 영업이익을 13조 8,500억으로 가는 거는 뭐냐면 관세를 부과했을 때 최대 7조 5천억 가까이가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부분이 이제 예권 아세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대차 여기 보시면 대차 매도가 급증하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 자동차 섹터들에 대해서 공매도와 대차 거래에서 주가를 빼고 있지만 이거를 받아주는 데가 어디냐면 연기금이라든가 투신이라든가 기타 법인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게 증가돼서 현대차 역시도 17만 5천 원까지 빠졌던 그런 국면인데 17만 5천 원 부근이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차 역시도 지금 보면 수소차라든가 그다음에 그 미래 모빌리티 이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저는 현대차는 욕심내면 23만 6천 원 이 고점이지만 저는 300일까지는 한번 끌고 가고 싶다. 300일은 23만 1,800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23만 원을 목표로 본다면 18만 5천 원 전후에서는 네. 이거는 매수해보자. 왜냐하면 외국인들 역시도 어느 순간에서 대차 잔고가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 대차 잔고를 상환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결국에 숏 스퀴즈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세에 대한 충격에서는 일단락 벗어났기 때문에 현대차 부담 안 가져도 되겠다. 저는 매수 쪽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이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리가켄 바이오 질문을 주셨어요. 경희님께서. 바이오주 오를 때 못 오르고 있었는데 매수가가 12만 2천 원이라고 하십니다. 아마케 등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것 때문에 붙잡고 있는데 기다려봐야 될지 아니면 물타기 더 해봐도 좋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약바이오 알보리였었잖아요. 네.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켄 뭐 이렇게 네. 있었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흐름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어때요? 좀 돌아올까요? 저는 제약바이오 쪽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쪽들이 외국인들의 공매도 타겟이 됐던 부분들은 뭐냐면 미국에서 제약가의 약가를 인상하는 거에 대한 관세 부과 부분이 있고 네.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세에 대한 우려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CDMO 섹터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실적이 좋게 나면서 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바이오 섹터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하는 부분들은 관세하고는 크게 밀접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근 들어서 이제 ABL 바이오가 4조 원의 기술 수출을 성사시켰고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에다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암학회에서 파이프라인의 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그동안 공매도 타겟에서 주가가 밀린 그런 시점이지만 ABL 바이오를 비롯해서 몇 개 기업들이 기술 이전 이 효과가 결과에 시장에 펼칠 수 있다. 그럼 제가 가장 답답한 부분이 네. 왜 올라갔을 때 물탈 거 하는지 저는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항상 300일에서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빠질 때는 더 빠질까 봐 못 사고 바닥에서 대략 25% 오르면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애매한 자리다. 차라리 우리가 리가켄 바이오를 만약에 추마를 한다면 얘는 바닥권을 96,000원에서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 10만 원 밑에서는 오케이 도전하겠지만 지금은 어중간한 자리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자 지금 리가켄 바이오 역시도 지금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이게 원래는 2025년도가 흑자 전환이었는데 결국에 이제
뭐죠? 로열티 수령이라든가 자, 그다음에 마일스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가 약하지만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거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매출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025년도는 개선됐지만 그 다음부터는 좀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은 리가캠 바이오도 결국에 영업 기술 이전에 대한 로열티 수입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을 때 거기가 강한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일단은 13만 원 1차 목표 보고 네. 추가 매수 단가를 낮추면 수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근데 추가 매수했다가 빠져버리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욕심은 내지 말고 철저하게 저가 매수 쪽으로 노리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는 아니지만 틀림없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과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13만 원까지는 1차 반등 나올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대주전자재료 오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평단 87,900원이라고 하세요. 비중은 7%, 현재 마이너스 4.5% 구간인데 2차 전지 전망을 여쭤보시긴 했는데 2차 전지 전망은 좀 좋게 보셨어요. 그럼 대주전자재료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긍정적이죠. 현재 마이너스 4.5% 구간 7%면 네. 대주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한 10%에서 15%까지는 비중을 늘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2차 전지 섹터를 우리가 봐야 될 게 46파이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는 테슬라에도 납품이 확정됐고 네. 또 리비안이라든가 전기차 그다음에 또 이게 산업용 로봇까지도 이제 확대되거든요. 네.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가 수요가 증가하면 실리콘 음극재 역시도 같이 증가돼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대주전자 역시도 실리콘 음극재의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 빠졌지만 저는 크게 없고 지금 보면 눈에 바닥이 들어와요. 꼭 보면 여기서 바닥권은 78,000원에서 보여줬거든요. 지난 3일 날. 근데 78,000원에 안 사요. 더 빠질까봐. 물론 77,000원까지 빠졌거든요.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하게 이런 캔들의 꼬리라든가 윗꼬리 아랫꼬리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지지저항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자 여기서 보면 77,000원, 78,000원인데 지난번 밀렸을 때 얼마에 78,500원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대주전자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자 이 부분은 78,000원 부분이면 바닥이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러면 2차 전지 섹터에서 지금 제일 성장성이 기대되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와 46파이 원통형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상용화까지는 아직 테스트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럼 전고체가 부각되기 전까지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원통 46파이 시리즈라는 거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6파이 시리즈가 증가되면 실리콘 음극재 좋아지죠. 그럼 여러분들 실적 볼 때 지금 대주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자 지금 2021년부터 2차 전지 섹터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실적 증가율은 어때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건 실적 증가율이 실질적으로 2024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주전자 재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보시면 2024년도 실적이 좋았으니까 당연히 2024년도에는 신고가가 나왔죠. 네. 그러면 2025년, 2026년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되고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주가는 저는 밑으로 안 가고 위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저는 300일은 뚫는다고 보고 있어요.
300일까지가 아니라 300일 이것 뚫는다고 보고 있어요. 돌파까지. 그러면 1차적으로 저는 이거 목표를 노리는 게 얼마냐면 10만 8천 원 부근, 10만 5천 원에서 1차 목표는 10만 5천 원, 10만 8천 원 보고 싶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1월부터 창구들을 봤을 때 매집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저는 여기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실적 개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 충분히 크다. 그러면 바닥인데 뭐하러 걱정하나? 그럼 뭐하러 7% 비중이냐? 이런 것들은 더 챙겨도 좋다. 더 챙겨도 좋다. 투자 혼자 하기 참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8.15 모니터 가족분들을 위해 특별한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시장을 함께 읽고 실력을 쌓아가는 실전 투자자들의 공간, 8.15 모니터 카페입니다. 이제 믿고 함께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혼자 투자하지 마세요. 8.15 모니터 가족들과 함께라면 매일 시장이 든든해집니다. 전문가들의 강의와 칼럼도 모두 무료로 드리고요. 카페 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바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력 있는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해 보시죠.